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취임 후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박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과제로 노동, 공공, 교육, 금융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고 박상천 상임고문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진행됐는데요. 관련 내용을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출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치개혁위원장 그리고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총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희가 짧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부터요.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예. 특히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정의 최대 과제로 정해왔고 예. 그동안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랄지 뭐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이 계획을 구체화하고 임기 중반에 돌입하면서 다시 4대 과제로 집약을 해서 예. 국민들에게 개혁의 절박함을 호소하고 예. 국민들의 동참과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김철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게 때문에 조금 이게 급박한 마음 좀 있지 않나. 뭔가 이렇게 좀 다잡지 않으면 결국 3년 차 넘어가고 4년 차가 되면 뭔가 실적을 내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예. 시기상으로 8.15 경축사라는 게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는 것은 네. 그만큼 강조점을 두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직접 대국민 설득에 나섰다 이런 측면이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한 가지 좀 그러니까 뭐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최근에 그 메르스 사태로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었잖아요. 네. 그럼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뭔가 입장 표명 같은 게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국정원 해킹 문제로 여야 정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런 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만 쭉 설명하고 동참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노동개혁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노동개혁의 핵심은 지금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일자리 창출,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일자리 나누기거든요, 사실은. 예. 지금은 일자리 나누기보다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려면 결국 경제가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니냐. 최근에 지금 롯데 사태를 비롯한 재벌그룹의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경제적 정책, 예를 들면 수출 기업 같은 경우는 고환율 정책을 폐기하면 예. 환율이 내려가면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수출이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정책들도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앞서서 임기 반환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2년 반 동안의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도 박 대통령이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뭐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정부 구조 개편이랄지 또는 뭐 공무원 연금 개혁과 같은 이런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성과를 일정 부분 이루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경제 살리기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사실은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제출을 해 두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오늘 담화문 후반부에 밝히신 그런 서비스 산업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조업으로서 이룰 수 없는 경제 성장,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네. 꾸준한 대안을 제시를 해왔고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작업들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경제라는 것이 우리가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이런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가시적 성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매우 안타까운 점들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그동안 2년 반 동안 경제 살리기를 위한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해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 네. 그 대신 그러한 성과 위에서 앞으로 그럼 2년 반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라고 예. 하는 부분에 중점적 과제로서 오늘 4대 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4대 개혁을 강조하는데 정치권에서 실상 나오는 얘기는 뭐 선거구제 개편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중앙선관위가 13일까지 좀 안을 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다 보니까 가장 그 시급한 노동개혁이라든지 어떤 이런 개혁 문제가 너무 뒷전으로 밀리는 거 아니라는 해석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럴 가능성도 높죠. 왜냐하면 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선거구제를 비롯한 선거에 관련된 법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게 우선시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7년 동안 평균 성장률이 2.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8%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성장 그 순서로 따진다면 거의 100위권 밖의 상황입니다. 예. 물론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일본이 장기 저성장 구조를 가지고 갔던 것처럼 마치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지난 2년 6개월 동안 방금 우리 박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조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도를 했지만 실제로 세월호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경제 외적인 그 여러 좋지 않은 상황들이 많았어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장기 저성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했다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특히 이제 초이노믹스라고 그래서 차경환 부총리까지 투입을 하면서 재정 투입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예. 42조 했고 올해 추경도 21조를 했으면 거의 한 60조 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예. 뭔가 경제만큼 또 어떻게 했다. 예. 또 무엇만큼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 예. 물론 이제 4대 개혁을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4대 개혁도요. 정말 직을 걸고 완전히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무슨 얘기냐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한다고 했어요. 예. 했지만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맹탕 개혁이라고 개혁이라는 단어 자체를 붙이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노동 개혁도 예. 시작을 했으면 뭔가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을 만큼의 그 상황이 돼야 된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슈레더 총리는 노동 개혁을 하고 나서 결국 정권을 잃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들어서면서 슈레더 총리의 노동 개혁 덕분에 예. 경제도 살아나고 여러 상황이 좋아지는 게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당장의 내년 총선이나 대선 때문에 예. 무늬만 개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개혁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무튼 절실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요. 저희가 야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천 상임고문의 빈소에서 여러 정치인들의 조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보도된 바로 봐도 뭐 천정배 의원 또 어떤 신당 연대설 거론되고 있는 김민석 전 의원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별세하셨으면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이 박상임 고문께서 야권 재편을 위해 어떤 판을 깔아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네, 박상천 고문께서 뭐 민주당 대표도 역임하시고 예. 또 뭐 법무부 장관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치사에 특히 민주화 이후 국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조문 행렬이 이어졌던 것이고 예. 또 뭐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박상천 의원님 문상 정치가 예. 곧 정계 개편에 어떤 바닥을 깔아줬다. 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정당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적 결합, 단순한 결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예. 나름대로 어떤 그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이랄지 또는 아니면 새로운 이슈의 등장이랄지 또 기존의 정당이 새로운 어떤 사회의 한 영역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때 예. 그때 그러한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당이 태동해서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해서 네. 뭐 새를 과시해 나가는 것이 뭐
당연한 현상일 텐데 네. 당연한 뭐 이 순간적인 이런 그 문상 정치에서 다수의 여야 정치인이 만났다고 해서 예. 또는 뭐 일부의 뭐 특정 세력들이 결속이 강화됐다고 해서 그것이 곧 정계 개편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바로 정계 개편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정치인들이 많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뭐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또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상임 고문도 참석을 했는데 임채정 전 국회의장이 이들을 가리켜서 신당 창당 하나 하겠다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이게 뼈 있는 농담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있었는데 그 터굴에서 1년간 있었던 예. 분을 불러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박상천 그 전 대표의 별세가 없었다면 예. 서울에 오실 일이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고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유수호 의원, 전 의원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유수호 의원과 박상천 전 대표는 13대 국회에서 법사위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분이 두터웠던 그리고 그 잘 모르신 분들이 많아요. 박상천 전 대표가 원래 법조인인데 예. 판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유수호 전 의원과는 판사를 같이 한 그런 경력이 있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절친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유승민 의원이 이제 조문을 온 거고요. 그런 여러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들이 그 조문을 오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 조문을 오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조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이제 손학규 전 대표가 왔을 때 모든 언론과 그다음에 그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여러 정치인들이 앉아서 이제 환담을 했었어요. 그 예. 별실에 앉아서 환담을 하니까 네. 그 환담 내용 중에 이제 임채정 의장이 아니 손학규 전 대표도 오고 유승민 의원도 오고 이 중도 신당 만드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이제 그 농담 비슷하게 이제 건네지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러면서 박상천 전 대표의 어떤 그 조문 정치, 조문 정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제 좀 늦게 천정배 전 의원이 왔어요. 예. 이렇게 천정배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법대 선후배 사이고 13대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15대 국회에 들어왔을 때 당시에 이제 요즘 원내대표라고 하잖아요. 당시 박상천 전 대표가 원내 총무를 했습니다. 야당 원내 총무를 하면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상당히 조언도 많이 하고 이런 사이였기 때문에 네. 조문을 왔는데 또 언론이 굉장히 그 관심 있게 지켜봤어요. 보면서 네.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제 신당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도 만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림이 이제 그렇게 그려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유독 그동안 좀 잊혀졌던 사람 중에 김민석 전 그 최고위원이 예, 이틀간 조문을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김민석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지금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버렸던 당명인 민주당에 그 등록한 그 예. 정당을 조언을 하고 있는 예, 예. 상태거든요. 그러면 네네. 앞으로 새로운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이 민주당이 가세하는 상황이 된다면 예. 당을 새로 창당하지 않고도 순식간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박상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정치의 거목이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설득력과 원칙의 정치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정치적 한 번도 몸싸움을 하지 않는 그런 국회를 만들었던 분이죠. 예. 원내 총무 3번, 당대표 2번,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이었는데 새로운 야권의 어떤 그 판을 깔아주는데 가시면서까지도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빈소에 많은 중견 정치인들이 오다 보니까 요즘의 정치 현실에 대한 좀 개탄스러운 반응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예. 좀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네, 그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요즘 너무 이렇게 진영 대결로 이렇게 정치가 변해가는 것 같은데 네. 예전엔 뭐 정치라는 것이 주로 이제 낮에는 극한 대결을 하더라도 또 네. 밤에는 여야 간의 협상을 통해서 술도 깊은 대화를 한잔하면서요. 나누면서 네. 특히 이제 이 박상천 대표님과 박기태 대표님 그 두 분들이 그 우리나라 대화 타협의 정치의 큰 모델로 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아쉬운 시기가 오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이 우리 정치가 많은 교착 상태를 겪을 때마다
우리가 박상천, 박기태 이런 분들을 그리워하고 네. 하는 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한결같이 정치가 뭔가 이 막힌 데를 뚫어주고 네. 또 갈등이 있는 곳에 뭔가 해답을 제시해준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네. 우리 정치는 극한적인 진영 대결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이 대통령 담화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은 예. 대통령께서도 결국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제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 국민들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라. 예.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아달라. 그러면서 답을 제시해달라 이런 당부를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여야가 특히 이제 8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에 돌입하면은 예. 이 많은 논의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이 내년 총선을 앞둔 룰 세팅 문제는 룰 세팅대로 하지만은 예. 그러나 국가의 미래가 걸리고 민생이 걸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가 그 박상천 대표나 또는 예. 뭐 옛날에 그 민주화 초기에 그런 여야 정치인들처럼 이렇게 흉금을 터놓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파의 미래가 아니라 예. 그런 노력들이 이번 박상천 고문님 장례식에 저음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땐 정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후배들이 이 선배들의 추억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이현출 한반도 선진화재단 정치개혁위원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